안녕하세요. 코코아펩입니다. 코코아펩의 집콕 클래스. 저희 코코아펩 집콕 클래스는 저희 코코아펩 키트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해바라기 램프 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전도성 펜 집고 클래스의 처음이시라면 이 영상이 아니라 하단에 있는 전도성 펜 시작하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 영상에는 이 전도성 펜과 기초 부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영상을 보시고선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해바라기 램프 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램프 키트는 기본적으로 5인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펜이 하나 또는 5개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5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이나 부품도 각각 5세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해바라기 램프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광섬유와 빨대 부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 부품을 보시면요. 전지, 빛감지 센서, 트랜지스터, 삼색 LED, 저항, 그리고 실리콘 고정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안이 이제 한 장씩 총 1인당 2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 램프를 만들 때는 풀 또는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키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체험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활동지가 있습니다. 활동지는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아래 링크에도 저희가 연결을 해 놓았고, 혹시 이제 키트를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매뉴얼을 받았다면 여기 하단에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로 접속을 해서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해바라기 램프 만들기 활동지를 출력한 상태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활동지 1에서 3페이지는요, 아까도 안내드렸던 전도성 펜 시작하기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4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지 4페이지 열어보시면 저항 부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해바라기 램프에서는 이 저항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부품에서 보시면 호리병처럼 생긴 요 그림처럼 보이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의 이름이 바로 저항이고요. 저항의 띠의 색깔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를 우리는 눈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항은 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독일의 과학자 게오르크 옴의 이름을 따서 이 저항 크기의 단위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저항이 크다, 작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길을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저항이 크다라는 건 제일 밑에 그림처럼 길이 울퉁불퉁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이 스케이트보드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즉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뜻하고요. 저항이 작다면 맨 위의 그림처럼 전류가 흐르는 길이 평탄해서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를 아주 빠르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건 이따가 이 해바라기 램프 회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저항의 크기가 크다 작다를 이 그림을 통해서 상상을 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 4페이지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 램프에는 투명한 요렇게 생긴 광섬유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광섬유는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섬유여서 이제 빛광자, 한자를 써서 광섬유라고 하고요. 이 광섬유는 어마어마한 이 광섬유 하나하나를 묶어서 광케이블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은 해저 밑에 해저 광케이블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광케이블을 해저 밑에다가 심어가지고 전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저 광케이블은 이제 해저
아주 깊은 곳에 이 케이블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 없이 우리의 신호를 뭐 전달한다거나 국가 간에 서로 어떤 뭐 전화, 해외 전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 광 케이블의 신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활동지 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저에 광 케이블을 왜 설치하는지 생각해 보는지, 또 이 광 케이블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부품은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발이 3개 달린 부품인데요. 앞에 보시면 EN3904라고 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흐름을 연결 또는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해바라기 램프에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쓰여질 예정이에요. 활동지 6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깜짝 OX 퀴즈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가운데 딸에 충분한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져요. 일반적으로는 이 트랜지스터 가운데에 얇은 막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가운데 발 베이스에 충분한 전압이 가해졌을 때만 이 얇은 막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서 전류가 흐르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 6페이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품은 빛감지 센서입니다. 빛감지 센서는 우리가 조도 센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빨간색 머리를 가진 부품이 있을 거예요. 이 빛감지 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측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머리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있는 이 성분이 황화카드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카드뮴이 빛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부분인데요. 빛감 센서는 이렇게 빛의 양을 측정을 해서 빛의 양이 많을 때, 밝을 때는 저항을 작게 만들고 어두울 때는 저항을 크게 만들어서 가변 저항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조도 센서, 이 빛감 센서입니다. 그럼 우리 해바라기 램프 만들기 전에 활동지 8페이지를 보시면 극성이 있는 부품과 극성이 없는 부품을 구분을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퀴즈 1.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전지, 빛감지 센서, 저항, LED, 트랜지스터, 전지 소켓 이렇게 있는데 극성이 중요한 부품과 극성이 없어서 자유로운 부품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눠봐 주시고 저희가 이따 이 회로를 만들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잘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바라기 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도면하고 그리고 저는 양면 테이프 풀 다 준비를 했고요. 전도성 펜, 부품,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바라기 램프 만들기는 활동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따라서 같이 만들어 주셔도 되고 활동지를 보시면서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크게 해바라기 램프 만들기는 3개의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로 모듈, 두 번째는 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분, 몸체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회로 모듈을 제작을 할게요. 회로 모듈은 요 도면 중에서 이렇게 회로 모듈이 있는 얘를 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듈을 이렇게 손으로 통통통 뜯을 건데요. 뜯는 김에 다른 것도 제가 같이 뜯을게요. 종이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이용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빠르게 뜯다가는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뜯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선 이 도면에 있는 걸 다 뜯어냈고요. 지금 회로 도면만 쓸 거니까 다른 도면은 한쪽으로 치우고 우선 전도성 펜으로 1번 그림처럼 여기 그려져 있는 하얀색 길이 있잖아요. 이 하얀색 길을 모두 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버전은 전지가 노란 전지로 이제 일체형 전지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도면이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도면일 거예요. 이 그림하고 사실 달라지는 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혼동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긴 전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기 선만 전도성 펜으로 꼼꼼하게 칠해 줄 겁니다. 네, 전도성 펜으로 흰색 길을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도성 펜은 우리 회로에서 전선의 역할을 합니다. 전선은 저울과 흐르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펜을 꼼꼼하게 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대충 칠했을 때는 중간에 어느 부분이 단선이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인내심을 갖고 꼼꼼히 칠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품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칠해 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 원의 크기를 꽉 채워서 칠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수업하다 보면 이 선이 뭐 삐져나갔다거나 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뭐 못 그렸거나 그랬을 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잘 연결만 되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다 칠했어요. 그런 다음 2번 그림처럼 실리콘 고정핀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부품을 꽂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할 건데요. 실리콘 고정핀은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전도성 펜으로 우리가 그린 길에다가 부품을 정확하게 접지를 해주는 게 이 전도성 펜 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매번 해드려도 모자랍니다. 실리콘 고정핀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애가 있고 뚜껑 모양이 있는데요. 뾰족하게 생긴 애를 종이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서 꽂아줄 겁니다. 이미 구멍을 어느 정도 저희가 내놨어요. 그래서 그 구멍 위치에 맞춰서 종이 뒤에서 앞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힘으로 누르면 이 실리콘 고정핀 뾰족한 애가 구부러지니까 구멍을 잘 맞춰서 톡 하고 눌러만 주시면 돼요. 총 9개의 구멍이 이 해바라기 램프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키트에는 이 실리콘 고정핀을 여유분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하시다가 구부러지거나 그러면 그거 버리시고 여유분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2번 그림처럼 뾰족 고정핀을 종이 뒷면에서 앞면으로 꽂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품을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해바라기 램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품의 순서를 따라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순서를 따라서 함께 해주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꼭 요거는 순서를 따라서 해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요걸 하실 때도 꼭 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지부터 연결을 할게요. 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부품이죠. 지금 여기 그림에는 전지 소켓과 전지를 연결한 형태의 전지를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지는 이렇게 생긴 일체형일 겁니다. 얘 플러스 쪽, 플러스 면과 닿은 쪽을 극성을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우선 전지를 뚜껑 고정핀으로 위에서 밑으로 꾹 눌러서 전지는 연결을 마무리해 줍니다. 뚜껑 고정핀은 끝까지 눌러주시는 거예요. 부품의 끝까지 꾹.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트랜지스터 저항 3색 LED를 꽂아줄 거예요. 우선 트랜지스터 여기 그 길이에 맞게 조금씩 움직여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부품의 발을 너무 세게 한 번에 움직이면은 이게 끊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만져주시고요. 트랜지스터도 극성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로에서는 글씨가 쓰여진 평평한 면이 위로 올라와야지만 극성이 맞습니다. 글씨가 쓰여진 평평한 면이 위로 오도록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삼색 LED. 삼색 LED도 우리 극성이 있었죠. 플러스는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긴 쪽이었습니다. 본 다음에 발의 방향 보고서는 이렇게 발을 구부려줘서 좀 더 길게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삼색 LED
네, 꽂아줬고요. 그런 다음에는 저항. 저항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길이가 길 거예요, 부품이. 그래서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서 꽂을게요. 부품이 겹쳐서 꽂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 헷갈리지 않도록 그림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꽂은 게 좀 카메라에서 멀어서 어렵다면 여기 그림 꼭 보시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뚜껑 고정핀으로 닫을 겁니다. 이제 닫을 거면 조도 센서, 빛감지 센서 빼고는 다 우리 잠그는 거예요. 뚜껑 고정핀으로 위에서 밑으로 꾹 눌러주실 텐데 부품에 2개 이상 연결되는 거는 접지가 그만큼 좀 더 안 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더 뚜껑 고정핀으로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삼색 LED가 여러분 반짝여야 돼요.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없이 이 회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해바라기 램프는 어떤 램프죠?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밝으면 불이 꺼지는 램프입니다.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빛감지 센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365일 24시간 불이 켜져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도 센서, 빛감지 센서를 연결을 할 거예요. 빛감지 센서는 나중에 얘를 머리를 황화카드뮴 있는 부분을 가렸다 보였다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를 이쪽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얘도 이제 뚜껑 고정핀으로 꾹 눌렀을 때 여러분 지금처럼 불이 꺼져야 돼요. 지금 제가 조명기기를 좀 활용하고 있어서 좀 전에 불이 좀 켜져 있었는데 조명기기 약간 벗어나면 이렇게 꺼져 있다가 조도 센서, 빛감 센서 머리를 감쌌을 때 불이 켜지고 밝을 때는 꺼지고 어두울 땐 켜지고 하면 회로 모듈을 잘 완성을 한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조도 센서, 빛감 센서 연결하기 전에 만약에 불이 안 들어왔다 하면은 부품의 극성 그리고 접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조도 센서 연결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안 된다 하면 당연히 조도 센서 부분 연결의 이슈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회로 모듈 만들었고요. 이 회로 모듈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고 밝을 때 불이 꺼지는 거는 어떤 회로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 10페이지 보면 우리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밝을 때와 어두울 때 2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지금 1번처럼 화살표가 흘러요. 그랬을 때 전구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2번째 방향은 저항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2개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힌트는 빛감지 센서의 역할, 트랜지스터 부품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복기하면서 그려보시고요. 이걸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꼭 한번 그려보시고 난 다음에 영상 멈췄다가 그 다음 내용 봐주세요. 빛감지 센서는 밝을 때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저항 얘기했을 때 평탄한 첫 번째 그림의 평탄한 길 모양이에요. 평탄한 길 모양일 때 우리가 스케이트는 타기가 쉬웠죠. 전류가 흐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을 타고선 전류가 흐르다가 2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 쪽으로 하나가 흐르고 한쪽은 이제 저항 쪽으로 흐릅니다. 1번으로 흘렀던 녹색 지금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세요. 그랬을 때 트랜지스터 쪽으로 갔는데 트랜지스터는 평소에 어떻게 되어 있다? 가운데가 얇은 막이 있으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녹색 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2번 길로 다시 갈게요. 자, 1번 녹색 길은 막혔습니다. 2번은 쭉 따라서 갔어요. 가니까 또 2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로 연결되는 길, 그리고 빛감지 센서, 조도 센서로 연결되는 길. 2가지 길이 있는데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보다
조도 센서, 빛감 센서가 지금 평탄한 길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가 훨씬 더 용이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양이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보다 더 많은 양의 전류가 조도 센서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에는 전류가 조금밖에 흐르지 않게 되고요. 지금 그림이 이제 전지 소켓을 따라서 1번으로 왔다가 저항 따라서 갔다가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보다는 빛감지 센서 쪽으로 더 많은 양이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빗금친 길의 방향으로 전류가 평탄한 길 쪽으로 더 많이 흐르면서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에 충분한 전압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막혀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바깥쪽으로, 전구의 방향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흐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두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울 때는 빛감 센서 저항값이 그렇죠. 높아지죠. 높아진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저항의 그 길에서 울퉁불퉁한 되게 힘든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아까랑 상태는 똑같습니다. 전지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르다가 전구로 쪽으로 흘렀는데 우선 막혀 있었어요. 근데 2번으로 흘렀던 이제 저항을 향해서 흘렀던 전류가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과 빛감지 센서를 만났을 때 빛감지 센서 쪽이 전류가 흐르기가 너무 힘든 조건인 거예요. 막 우퉁우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상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양이 상대적으로 빛감지 센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로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에 충분한 전압이 발생되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트랜지스터의 가운데에 막이 사라지면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열린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니 이번엔 전류 흐름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전구를 따라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트랜지스터 가운데 발에 충분한 전압이 발생이 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회로로 전류의 대다수의 양이 흐르는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회로에서의 키는 사실은 빛감지 센서고요. 빛감지 센서가 빛의 양을 측정을 해서 전류의 양을 이쪽으로 아니면 원하는 쪽으로 흐름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열렸다 닫히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일 때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회로가 완성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문의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회로 도면 만들었고요. 이제 해바라기 꽃을 만들 거예요. 해바라기 꽃은 이 도면을 활용을 할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통통통통 뜯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찢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풀칠하기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데 어차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꽃만 만들 거예요. 꽃만 이렇게. 자, 1번. 얘가 이제 해바라기 꽃인데요. 얘를 예쁘게 만들고자 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팁을 드린 것처럼 여기 꽃잎 끝면이 저희가 이제 접는 선을 살짝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시면 훨씬 좀 생생한 살아있는 해바라기 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접고선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속도가 여러분들보다 빠르다면 영상 중간중간 멈춰서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해바라기 램프는 사실 몇 차례 리뉴얼이 된 제품인데요. 초기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꽃잎을 꽂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훨씬 쉽게 리뉴얼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끝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요 다음에 얘를 접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요 면과 요 면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건데, 자, 아마도 풀을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용하는 용지가 모조지인데요. 모조지가 약간의 단점이 풀을 먹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칠한 다음에 바로 붙이려고 하면은 금방 똑똑 떨어지고, 저희가 용지 자체가 좀 260g으로 좀 굵은 용지여가지고 얘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쉬었다가 붙여주시는 게 풀이 잘 붙어요. 바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붙으실 거예요. 당연히 물풀보다 딱풀이 더 용이합니다. 네, 저 이렇게 붙었죠? 바로 붙이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해바라기 안쪽에 수술 도면을 만들 건데요. 자, 2번 그림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도 우선 끝에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꽃잎을 접습니다. 이렇게요. 안쪽으로 꽃잎을 접고, 이 안에 갈색 부분 있죠? 얘는 바깥으로 접을 거예요. 바깥면으로. 네. 그러면 모양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약간 입체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네. 2번 그 사진처럼. 그리고 요 면과 요 면도 이제 풀칠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풀칠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살짝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 이 풀칠 붙이면서 이게 풀칠이 붙은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얹혀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얹혀줄 거기 때문에 이 종이가 닿는 부분, 여기서 보면 여기, 네, 지금 3번 그림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도 풀칠을 해줍니다. 풀칠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붙이면 되는데 4번 그림처럼 붙일 거예요. 붙이는데 풀 살짝 마를 때 동안 제가 살짝 기다렸다가 갈게요. 그런 다음에 5번 그림부터 먼저 갈게요. 꽃받침 만들 겁니다. 꽃받침도 종이 접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꽃받침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모양을 뒤로 젖혀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젖힐 거고요. 젖힐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지금 얘랑 얘 연결 부분도 당연히 붙여야겠죠. 아까 지금 만들었던 얘를 붙일게요, 우선.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다가 꾹꾹 눌러서 이렇게 꽃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꽃받침도 이렇게 꼭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랑 꽃을 연결을 할 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지금 6번 그림처럼. 그래서 여기 양쪽에 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이 두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서 꽃잎 뒤쪽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네. 이렇게 꼭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분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길게 생긴 이 도면이 화분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쇄된 면이 밖으로 오도록 해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안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총 3개의 면이 있죠? 3개의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뒤쪽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쪽으로 이렇게 이따가 회로 도면을 이쪽에 끼울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나요? 위쪽은 바깥쪽, 밑에 면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풀칠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간 지지대 도면, 얘가 중간 지지대 도면이거든요. 얘를 갖고서는 연결을 할 건데 안으로 이렇게 접고 여기다 이따 빨대를 연결을 할 거라서 통과시킬 거여서 이렇게 구멍 띄운 상태로 하는데, 여기서 이 중간 지지대를 연결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화분 몸통에 있는 보면 이렇게 홈이 길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조도 센서를 이따 이쪽으로 저희가 노출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지대면에 조도 센서라고 적혀 있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일치하게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도 센서 방향 일치하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이제 줄기를 만들 건데 줄기 도안을 안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접어주신 후에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적혀 있어요. 꽃에서 화분. 이게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꽃이라고 적혀 있는 쪽에 그 꽃봉오리가 달릴 거고요. 화분이라고 적혀 있는 쪽을 밑으로 해서 꽂아 주실 겁니다. 방향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얘가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힐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안으로 넣어 주시고서는 얘가 요 홈에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 우리 갈색 흙 도안이에요. 가장 윗면에 나올 갈색 흙 도안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줄기를 꽂을 수 있는 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홈을 여기다 이제 끼울 거예요. 홈을 끼울 건데 끼우기 전에 이 부분 살짝 이렇게 풀칠 해주시고요. 줄기를 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굉장히 친절하게 이 갈색 흙 도안과 만날 그 위치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풀칠된 면 쪽에 얘가 되도록 여기 위치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꾹 눌러서 이렇게 풀칠까지 하면 줄기랑 갈색 흙 도안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얘랑 얘를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쪽 면에 풀칠을 우리 아까 만들었던 화분 몸통의 위쪽에다가 풀칠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이제 끼워줄 거예요. 줄기를 이 구멍 안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죠? 끼워주고 하면 얘랑 얘가 이렇게 닿습니다. 그때 그쪽 면을 손으로 꾹꾹꾹 3개의 면이겠죠? 네, 3개의 면을 꾹꾹꾹 눌려서 만들면 이렇게 화분 몸체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명 빨대 여러분 매뉴얼 보시면 네, 빨대를 이렇게 매뉴얼 길이에 맞춰가지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빨대를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회로 도면 기억나시죠? 네, 이 회로 도면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바로 삼색 LED 머리에다가 꽂아줄 겁니다. 삼색 LED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이 머리에다 꽂아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얘를 밑에서 위로 낄 거예요. 밑에서 위로. 빨대를 이 줄기에 통과시키면 되고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조도 센서 아까 이쪽 긴 홈에다가 저희가 나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조도 센서 방향 맞추고 이 회로도 면을 옆에 홈을 살짝 접어서 접고서는 여러분 넣으시는 것도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쪽 화분 밑면에다가 결합시켜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홈에다가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번거롭거나 귀찮으면 풀칠하셔도 되는데, 풀칠하면 단점이 이 회로를 꼈다 뺐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끼울 수 있도록 사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조도 센서 방향 지금 이 홈으로 잘 나왔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삼색 LED가 이쪽으로 이제 불빛이 나오도록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쪽이 살짝 어두운가 봐요. 지금 책상에 대면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회로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밝은 상태일 때는 불이 꺼지고 어두운 상태일 때 불이 켜지는 회로가 지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세팅해 놓은 환경 자체가 이쪽이 좀 어두운가 봐요. 그쵸? 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만들었던 꽃 연결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긴 지지대가 있잖아요. 얘를 이 줄기 안에다 넣을 거예요. 줄기 안에다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면 한쪽이 짧기 때문에 약간 꽃잎의 그 방향이 꽃봉오리의 방향이 한쪽으로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영상처럼. 그리고 이 빨대가 이 꽃수술의 가운데 구멍으로 통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 됐죠? 그 다음에는 광섬유를 이 빨대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광섬유가 삼색 LED랑 닿으면서 이 광섬유로 이제는 불빛이 전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 해바라기 램프는 98%다 만들었어요. 만약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이나 뭘 새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메모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할 이파리, 꽃잎을 한번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총 3개의 종류가 있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 줄기에다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더 생동감 넘치도록 만드는 방법은 펜 끝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둥글게 말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풀로 붙일 겁니다. 초기 버전은 이파리도 다 끼우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풀칠이어서 훨씬 편해요. 네, 전 이렇게 붙였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이 긴 잎은 뭐 이쪽 면으로 해서 붙이셔도 되고 반대면으로 해도 붙이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얘도 역시 제가 좀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말았습니다. 저는 2개만 오늘 할게요. 여러분도 원하는 곳에,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짜잔! 해바라기 램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두운 환경일 때 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둡게 해주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광섬유를 따라서 이 빛이 예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밝은 환경일 땐 불이 켜지지 않고 어두울 때 불이 켜지는 해바라기 램프가 완성됐습니다. 우!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해바라기 램프 만들어 봤는데요. 빛감지 센서와 트랜지스터 그리고 저항, 다양한 부품들을 배우면서 이 부품들의 각각의 특성을 잘 결합해서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밝을 때는 불이 꺼지는 해바라기 램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떤 부분이 좀 신기했는지를 마지막 활동지 13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해바라기 램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해바라기 램프도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만드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항상 저희는 소통하는 코코아펠이기 때문에 하단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그 다음 키트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